1. 그림과 같이 이축 응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률은 2. 0.0004. 2. 다음 갤버보에서 이 점의 휜 모멘트 값은 1. m은 19tfm. 3. 다음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기 전에 지점 B와 보 사이에 간격이 있는 보가 있다. 그림과 같이 이 보에 등분포 하중 Q를 작용시켰을 때 지점 B의 반력이 QL이 되게 하려면 의 크기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3번. 4.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2. 카스틸리아노의 제1정리. 5. 상하단위 고정인 기둥에 그림과 같이 흰 P가 작용한다면 반력 라 RB의 값은 3번. 6. 그림와의 중앙점의 처짐이 같아지도록 그림의 등분포 하중 W를 그림의 하중 P의 함수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4. 2.4pl. 7. 길이가 6m인 양간인지 기둥 I-250 곱하기 125 곱하기 10 곱하기 19의 단면으로 세워졌다. 이 기둥이 좌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임계하중은 얼마인가? 1. 30.7tf. 8.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의 반력이 B점의 반력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거리 x는 얼마인가? 3. 3.67m. 9. 주어진 T형 단면의 캔틸레버 보에서 최대 전단 응력은 2. 1663.6kgfcm2. 10. 아래 그림에서 블록 A를 뽑아내는데 필요한 흰 P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18kgf. 11. 지름 5cm의 강봉을 8tf로 당길 때 지름은 약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2. 0.005mm. 12.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시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면 4. 7.35mm. 13.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서 지점 A의 휜 모멘트 값을 옳게 나타낸 것은 1번. 14. 정정보의 처짐과 처짐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처짐각법. 15. 그림에서와 같이 케이블 시점에서 하중 30kgf가 작용하고 있다. 이때 BC 케이블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2. 15.9kgf. 16. 트러스 해석 시 가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하중으로 인한 트러스의 변형을 고려하여 부재력을 산출한다. 17. 그림과 같이 X, Y축의 대칭인 단면에 비틀리 무력 5tfm이 작용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1. 356.1kgfcm2. 18. 그림과 같은 3할절 아치에서 A지점의 반력은 1. VA는 750kgf, 하는 900kgf. 19. 다음 삼각형의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1. 126.6cm3. 20. 길이 L인 양단 고정보 중앙에 200kgf의 집중하중이 작용하여 중앙점의 처짐이 5mm 이하가 되려면 L은 최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3. 457.89cm. 21. 완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의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22.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직선 AP로 분할하여 MN은 37의 면적 비율로 나누기 위한 BP의 거리는 2. 150m. 23. 토량 계산 공식 중 양단면의 면적차가 클 때 산출된 토량의 일반적인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3. ACB. 24. 조정 계산이 완료된 조정각 및 기선으로부터 처음 신설하는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계산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편심 조정 계산, 삼각형 계산, 좌표 조정 계산, 표고 계산, 경위도 계산. 25. 기선 D는 30m, 수평각 알파 80도, 베타 70도, 연직각 V는 40도를 관측하였다면 높이 H는 3. 47.31m. 26. 축척 1천의 지형 측량에서 등고선을 그리기 위한 측점의 높이의 오차가 50cm이었다. 그 지점의 경사각이 1도일 때 그 지점을 지나는 등고선의 도상 오차는 1. 2.86cm. 27. 평균 표고 730m인 지형에서 AB 측선의 수평거리를 측정한 결과 5000m이었다면 평균의 수면에서의 환산거리는 4. 4999.43m. 28. A점에서 관측을 시작하여 A점으로 폐압시킨 폐압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음과 같은 측량 결과를 얻었다. 이때 측선 AB의 배wen거는 2. 25.6m. 29. 세부도와 시한 모델을 이루는 좌우 사진에서 나오는 광속이 촬영 면상에 이루는 종시차를 소거하여 목표 지형 지물의 상대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상호 표정. 30. 다각 측량에서 어떤 폐압 다각망을 측량하여 위거 및 경거의 오차를 구하였다. 거리와 각을 유사한 정밀도로 관측하였다면 위거 및 경거의 폐압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측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1.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의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종거를 이용한 설치 방법은 터널 속이나 삼림지대에서 벌목량이 많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32. 거리 측량의 정확도가 1/1일 때 같은 정확도를 가지는 각 관측 오차는 3. 20.6. 33. GPS 측량에서 이용하지 않는 위성신호는 3. L4 반송파. 34. 사진의 크기 23cm 곱하기 18cm, 초점거리 30cm, 촬영고도 6000m일 때 이 사진의 포괄 면적은 1. 16.6km. 35.
등고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36. 삼변 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반각 공식을 이용하여 각으로부터 변을 구하여 수직 위치를 구한다. 37. 기스 기반의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행 관리하며 운행 상태를 파악하여 대중교통의 운영과 운영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 38. 켄트의 계산에서 속도 및 반지름을 2배로 하면 켄트는 몇 배가 되는가? 1. 2배. 39. 하천의 수위 관측소 설치를 위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합류나 분류에 의해 수위가 민감하게 변화하여 다양한 수위의 관측이 가능한 곳. 40. 평야지대에서 어느 한 측점에서 중간 장애물이 없는 26km 떨어진 어떤 측점을 시준할 때 어떤 측점에 세울 표척의 최소 높이는 4. 46m. 41. 원형댐의 원유량이 1000ms이고 수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40초라 할 때 1/50 모형에서의 유량과 개방 시간은 는 1로 가정한다. 1. QM은 0.057M3S, TM은 5.657S. 42. 일반 유체 운동에 관한 연속 방정식은 2번. 43. 안지름 1cm인 관로에 충만되어 물이 흐를 때 다음 중 측류윤이 유지되는 최대 요속은 3. 20cm 매 초. 44. 면적 평균 강수량 계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티센 가중법은 관측소 간의 우량 변화를 선형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45. 다음 중 유역의 면적 평균 강우량 산정법이 아닌 것은 4. 매닝 공법. 46. 보기의 가정 중 방정식 시그마 fx로 우큐에서 성립되는 가정으로 옳은 것은 1. 가. 나. 47. 그림과 같이 우물로부터 일정한 양수율로 양수를 하여 우물 속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수층은 균질하며 지하수의 흐름은 우물을 향한 방사상 정상류라 할 때 양수율을 구하는 식은 1번. 48. 지하수의 흐름에서 상하류 두 지점의 수두차가 1.6m이고 두 지점의 수평거리가 480m인 경우 대수층의 두께 3.5m, 폭 1.2m일 때의 지하수 유량은 2.9 UM3대2. 49. 수문을 갑자기 닫아서 물의 흐름을 막으면 상류 쪽의 수면이 갑자기 상승하여 단상이 되고 이것이 상류로 향하여 전파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단파. 50. 그림과 같은 수로에서 단면 1의 수심 H1은 1m, 단면 2의 수심 H2는 0.4m라면 단면 2에서의 유속 V2는 1. 3.74m 매 초. 51. 댐 여수로 내 물바지에서 시점 수위가 3.0m이고 폭이 50m, 방류량이 2000m/s인 경우 하류 수심은 3. 9.0m. 52. 다음 중 토양의 침투는 결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물 수지 원리에 의한 산정법. 53.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위어에서 유량계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유량은 2번. 54. 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 우량은 그 전량이 하천으로 유출된다. 55. N은 0.013인 지름 600mm의 원형 주철관의 동수경사가 1/181대 유량은 3. 0.458M3S. 56. 액체와 기체와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분자인력에 의한 힘은 3. 표면 장력. 57. 빙산의 비중이 0.92이고 바닷물의 비중은 1월 25일 때 빙산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의 약 몇 배인가? 2. 8.8배. 58. 오리피스의 이론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모세관 현상의 원리. 59. 점성을 가지는 유체가 흐를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에너지 보정 계수는 이상 유체에서의 압력 수두를 보정하기 위한 무차원 상수이다. 60. 수위유량 관계 곡선의 연장 방법이 아닌 것은 4. 유량 빈도 곡선법. 61. 그림의 단순 지지보에서 긴장재는 시점에 150mm의 편차에 직선으로 배치되고 1000kN으로 긴장되었다. 보의 고정하중은 무시할 때 시점에서의 휜 모멘트는 얼마인가? 1. MC는 90kN, M. 62. 직사각형 기둥인 띠철근 단주의 공칭축 강도는 얼마인가? 3. 3730.3kN. 63. BW는 300mm, D는 550mm, D 50mm, 에즈는 4500mm, 에즈 200mm인 복철근 직사각형보가 연성 파괴를 한다면 설계 휜 모멘트 강도는 얼마인가? 2. 565.3kN, M. 64. 그림과 같은 단순 PS15에서 계수 등분포화 중 W는 30kNm이 작용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상향력과 이 등분포화 중이 비기기 위해서는 프리스트레스인 P를 얼마로 도입해야 하는가? 1. 900kN. 65. 아래 표의 조건에서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약 얼마인가? 1. 635mm. 66.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T형보에서 등가 압축응력의 깊이는 3. 90mm. 67.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1. 100MPa. 68. 부재의 설계 시 적용되는 강도 감수 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에서 강도 감소 계수는 0.80이다. 69.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2. 플랫 플레이트 70. 옹벽의 구조 해석에서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은 1. 뒷부벽 71. 아래 그림의 보에서 계수 전단료 뷰는 262.5kN에 대한 가장 적당한 스터럽 간격은 2. 195mm 72. 길이 6m인 철근 콘크리트 캔틸레버 보의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보의 최소 두께는 4. 698mm 73. 경관이 6m인 직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가 자중에 의한 등분 보하중과 활화 중인 집중하중 PL2 보의 중앙에 작용되었다. 주어진 단면의 설계 힘 강도가 200kNm이라면 최대로 작용 가능한 PL의 크기는 4. 73.2kN 74. 그림과 같은 필렛 용접에서 목 두께가 옳게 표시된 것은 3번 7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35MPa,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 폭이 350mm, 유효 깊이가 6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최소 철근량은 얼마인가? 4. 777mm 76. 아래 그림의 지그재그로 구멍이 있는 판에서 순폭을 구하면 2. BN은 141mm 77. 이 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의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에 어긋남은 그 방향 경관의 20% 이하여야 한다. 78. BW는 300mm, D는 45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균형 철근량은 약 얼마인가? 3. 7150mm 79. 철근의 정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휨철근을 정착할 때 절단점에서 뷰가 VN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휨철근을 인장구역에서 절단해도 좋다. 80. 포스트 텐션 긴장제의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근사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3. L값이 0.3 이하인 경우 81. 어느 흙댐의 동수경사 1.0, 흙의 비중이 2.65, 함수비 40%인 포화토에 있어서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면 1. 0.8 82. 굳은 점토 지반에 앵커를 그라우팅하여 고정시켰다. 고정부의 길이가 5m, 직경 20cm, 시추공의 직경은 10cm이었다. 점토의 비배수 전단 강도 CU는 1.0 kgcm2, 0도이라고 할 때 앵커의 극한 지지력은 3. 18.8톤 83. 샌드 드레인의 지배 영역에 관한 바론의 정삼각형 배치에서 샌드 드레인의 간격을 D, 유효원의 직경을 D라 할 때 D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3. D는 1.050 84. 어느 점토의 체가름 시험과 액소성 시험 결과 0.002mm 이하의 경이 전시료 중량의 90%, 액성한계 60%, 소성한계 20%였다. 이 점토 광물의 주성분은 어느 것으로 추정되는가? 1. 카올리나이트 85. 응력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력 경로는 특성상 전응력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86. 10m 깊이의 쓰레기층을 동다짐을 이용하여 개량하려고 한다. 사용할 햄머 중량이 20톤, 하부 면적 반경 2m의 원형 블록을 이용한다면 햄머의 낙하고는 2. 20m. 87. 어떤 점토 집안의 표준 관입 실험 결과 N값이 2에서 4였다. 이 점토의 컨시스턴시는 2. 연약. 88. 델타 H1은 5이고 KV2는 10kV1일 때 KV3의 크기는 4. 2.5 kV1. 89. 로드에 붙인 어떤 저항체를 지중해 넣어 관입, 인발 및 회전에 의해 흙의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원위치 시험은 2. 사운딩. 90. 평판제하 시험에서 제압판의 크기에 의한 영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점토 지반의 치마량은 제압판의 폭에 무관하다. 91. 어떤 점토의 토질 실험 결과 일축 압축 강도는 0.48kg cm2, 단위 중량 1.7tm3였다. 이 점토의 한계고는 얼마인가? 4. 5.65m. 92. 2m 곱하기 2m인 정방형 기초가 1.5m 깊이에 있다. 이 흙의 단위 중량 감마 1.7tm3 점착력 신은형이며 NR은 19, NQ는 22이다. 테르자기의 공식을 이용하여 전어 영하중을 구한 값은 4. 109.3톤. 93. 약액주입 공법은 그 목적이 집안의 차수 및 집안 보강에 있다. 다음 중 약액주입 공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타이핑. 94. 유선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투 속도 및 동수구배는 유선망의 폭에 비례한다. 95. 연약 점토 집안의 성토 제방을 시공하고자 한다. 성토로 인한 제하 속도가 과잉간극 수압이 솟아드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 집안의 강도 정수를 구하는 가장 적합한 시험 방법은 3. 비암 및 비배수 시험. 96. 그림과 같은 점성토 집안의 토질 실험 결과 내부 마찰각 화이 30도, 점착력 C는 1.5tm2일 때 A점의 전단 강도는 1. 5.31tm2. 97. 감마 SAT는 2.0tm3인 사질토가 20도로 경사진 무한사면이 있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 사면의 안전율이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3. 36.06도. 98.
아래와 같은 흙의 입도분 포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A는 B보다 균등 계수가 작다. 99. 그림과 같은 5m 두께의 포화 점토층이 10TM의 상재하중에 의하여 30cm의 치마가 발생하는 경우에 안밀도는 약 U는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몇 년이면 이 안밀도에 도달하겠는가? 3.6 곱하기 10-4cm 투세크. 2. 약 1.6년. 100. 현장 흙의 단위 중량을 구하기 위해 부피 500cm3의 구멍에서 파는 젖은 흙의 무게가 900g이고 건조시킨 후의 무게가 800g이다. 건조한 흙 400g을 몰드에 가장 느슨한 상태로 채운 부피가 280cm3이고 진동을 가하여 조밀하게 다진 후의 부피는 210cm3이다. 흙의 비중이 2월 7일 때 이 흙의 상대 밀도는 3. 43%. 101. 하수관 내에 황화수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용존산소 결핍으로 박테리아가 황산염을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102. 수온으로부터 취수된 상수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일반적 상수도의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3.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103. 폭기존의 MLSS가 3000mgl 체리시간 4시간. 폭기조의 크기가 1000m3인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최종 이출수의 SS는 20mgl일 때 매일 폐기되는 슬러지는 60m3이다. 폐슬러지의 농도가 10000mgl이라면 세포의 평균 체리시간은 1. 4월 2일. 104. 하수구 도처리 방법으로 질소, 인 동시제거 공정은 1. 혐기 무산소 호기 조합법. 105. 함유식 하수관거의 최소 관경은 4. 250mm. 106. 격자식 배수관망이 수지상식 배수관망에 비해 갖는 장점은 1. 단수구역이 좁아진다. 107. 관거별 계획 하수량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차집관거는 계획시간 최대 우수량의 우천시 계획 우수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08. 하수관거의 접합 중에서 굴착 깊이를 얕게 함으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위 상승을 방지하고 양전고를 줄일 수 있어 펌프로 배수하는 지역에 적합한 방법은 2. 관저 접합. 109. 다음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 생물막 공법은 2. 살수 여상법. 110. 종말 침전지에서 유출되는 수량이 5000m3/d이다. 여기에 염소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유출수의 100kg/d의 염소를 주입한 후 잔류염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0.5mgl이었다면 염소 요구량은 4. 19.5mgl. 111. 지표수를 수온으로 하는 경우에 상수시설 배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취수탑침사 즈음 집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112. 함유식 하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소규모 강우 시 강우 초기에 도로나 관로 내에 퇴적된 오염물이 그대로 강으로 합류할 수 있다. 113. 완송 여과지에서 모래층의 두께는 수질과 관계가 깊다. 간단한 삭취만으로 여과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모래층의 최초 또는 보사 후의 두께는 2.70에서 90cm. 114. 계획 우수량 산정 시 유입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커비식과 스웨이시식에서 각 개수와 유입시간의 관계로 틀린 것은 2. 유입시간과 지체 개수는 반비례 관계이다. 115. 상수도 송수시설의 용량 산정을 위한 계획 송수량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1. 계획 1일 최대급 수량. 116. 혐기성 소화 공정의 영양 인자가 아닌 것은 3. 메탄 함량. 117. 혐기성 소화에서 탄산염 완충 시스템에 관여하는 알칼리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118. 하수도시설에서 펌프의 선정 기준 중 틀린 것은 4. 전향정이 3에서 12m이고 구경이 400mm 이상인 경우는 원심 펌프로 한다. 119. 상수도에 있어서 도송수관거의 평균 유속의 허용 최대값은 1. 3m 매초. 120. 슬러지 농축과 탈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중력 농축의 슬러지 제거기기 설치 시 바닥 기울기는 1/100 이상이다.